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7개 꼽아놓고 있는데요. 하나씩 열어볼게요. 오늘 주식시장에서는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무인 자동화, 뭐 이런 이쪽에 관련한 기업들이 주가가 흐름이 좋습니다. KCS 상한가, 한네트 14% 급등, 관련주로 꼽혔기 때문인데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여기에다가 최저임금 또 지난 금요일에 인상된 것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무인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더 앞당길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이렇게 관련주들이 또 치솟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고요. 정유주들, 정유업종이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사실 이들 업체는 수익에 직결되는 것이 정제마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하면서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정제마진이 7월 배럴당 $5를 회복했다. 이제는 좀 반등의 기미가 나온다라는 분석하에 관련주들 정유 3사 모두 강세권에 놓여 있습니다. 나흘 연속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카페24도 보겠습니다. 5.6% 오늘은 상승하면서 20만 원대를 강하게 뚫고 나가는 모습인데요. 온라인 쇼핑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거 연평균 앞으로도 해마다 거의 20%에 육박하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아무래도 또 신규 쇼핑몰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1등 온라인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카페24로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로보스타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4% 넘는 상승입니다. 앞서 무인화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성격 아니겠습니까? 자동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로봇을 만드는 업체잖아요. 수급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연일 최근 들어서 좀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41,200원대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도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넷마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장 시작부터 별로 안 좋았어요. 5.6%. 신작이 9월에 나오긴 하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 다 반영됐고 추후에 나올 것이 아직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넷마블뿐만이 아니라요. 위메이드도 5장 들어서면서 저희 방송 시작할 무렵쯤부터 낙폭을 좀 키웁니다. 13% 급락.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게임주에 대한 시각 잠시 후에 챙겨볼게요. 현대비포조선 보겠습니다. 3.88%의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선주사와 840억 원 규모의 이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입니다. 83,000원대고요. 요즘 낙폭 과대주를 포트에 담으라는 전문가들의 시각 참 많잖아요. 자동차주 이제 타이밍이 왔을까요? 그럴까요, 정말? 일단 완성차 업체들 1에서 많게는 3% 강세, 또 현대모비스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도 흐름 괜찮은데요.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낙폭 과대주 사실 많더라고요, 시장에서 살펴보면요. 근데 자동차 이거 어때요?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반등이 나옵니다만 의미를 줄 수 있을까? 분석 좀 해주십시오. 일단 오늘 자동차의 표면적으로 상승한 이유를 좀 보게 되면요.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에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이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중국 시장에서 지난달 이 판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판매량이 급감을 했다라고 해요. 그 급감을 하게 되면서 이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이 미국 완성차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이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드에 대한 피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기저 효과가 아무래도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오늘 이 과대 낙폭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이러한 이 모멘텀도 탑재가 되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역 갈등에 대한 반사 수혜가 정말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무역 관세나 이런 부분이 좀 자동차 부분으로도 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검토는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아까부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주셨던 게 이제 과대 낙폭주에 대한 이제 관심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자동차주 과대 낙폭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아직도 많은데 그래도 낙폭과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매력 점수는 조금 줄 수 있겠다. 그 정도로만 딱 이해를 할까요?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투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의견은 좋아요를 드리기는 하는데 네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기아차 대비했을 때는 현대차가 확실히 또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기아차보다는 현대차로 조금 더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블사의 앤트맨 그 영화 속에서도 현대차 홍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산타페 신차에 대한 어떤 영향도 기대를 걸고 한번 챙겨는 볼게요. 일단은 낙폭과대 관점으로 해서 자동차주 의견은 좋아요지만 앞에 조심해야 할,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좀 많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선주 쪽으로 눈 돌려볼까요? 현대미포조선의 그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네네. 주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841억 정도 규모, 이거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규모인가요? 분석해 주세요. 지금 13일 날 장 마감 이후에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선주사하고 지금 석유화학 제품 관련된 운반선에 대한 수주를 공시를 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한 841억 달러, 뭐 국내 규모로는 한 84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작년도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4% 정도의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 연초에 지금 한 28억 달러의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지금 현대미포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국내 조선사라든지 뭐 중국의 조선사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미포조선이 계속적인 이런 수주 잔고나 이런 부분을 늘려가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좀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가격에 대한 결정력까지도 조금은 보유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제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 내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2분기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실적을 좀 검토를 해보게 되면 사실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상당히 한 20에서 30% 전년 도비 대비했을 때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실적적인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사실 주가는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한 이후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견은 좋아요를 주기는 좀 무리가 있네요. 글쎄요, 나빠요 둘 중에 선택한다면 네, 어떤 거예요? 글쎄요의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네. 계속적으로 이제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좀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조금 추이를 좀 보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올라가네 싶었는데 여기도 조금은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볼까요? 좀 많이 내려가는 종목들이 보이더라고요. 뭐 일단 넷마블 그중에서도 뭐 장중 내내 많이 밀렸어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메이드는 또 갑작스럽게 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고 게임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뭐 레포트가 발간이 되게 되면서 실적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며 투자자들에게 심리를 좀 많이 안 좋게 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니지 레볼루션 2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고요. 뭐 이제 해리포터 호그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이제 매출 순위 같은 경우에 10위권 내에서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순위가 미국에서 58위까지 좀 내려가게 되면서 역시나 이제 수익성 악화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신작 이제 모멘텀이 사실 9월 달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 역시나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해요. 일평균 매출액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출시가 된 이후에 상회하지 않은 한에서는 사실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점이 사실 지금 조금 더 확인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조금 더 밑으로 하방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위메이드 역시나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전분기에 대비했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 좀 감소할 걸로 좀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좀 잘 나오게 되었던 부분이 사실 중국 쪽에서 이제 라이선스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모멘텀을 과연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인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게임주도 낙폭 과대라면 과대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낙폭 과대라고 지금 다 뭐 투자를 하라는 관점이 아닌 거죠. 앞에 가장 중요한 거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 가장 큰 것이 지금 위태위태하다 보니 게임주도 전반이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 우려가 되나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까? 네, 의견은 일단 글쎄요를 좀 드리는 편이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실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우려감이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에 투자하는 거의 가장 키포인트는 역시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기대감 역시나 지금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9월 달까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핫했던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오히려 수혜가 예상되는 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로보스타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수급도 좋고 이거 진짜 최저임금 인상과 52주 52시간 근로제, 근로 그 시간 이것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이 기업들 사실 이제 무인화 관련돼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 임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함에 따라서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이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계속적인 이제 이익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임금이 올라갈수록 사실 무인화, 자동화 이런 부분으로 조금 많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이 기조 자체, 사회적 현상 자체가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좋은 점은 사실 5G가 계속적으로 좀 개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5G 역시나 이제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에게는 장점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인 결함에 있어서 모든 무인화가 되는 것이 좀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G가 상용화가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더 기술적으로도 더 많이 개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산업이 확장되고 개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로봇 업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은 당연히 좋아요 해도 되는 거죠, 이 종목은요? 네, 좋아요를 드리고요. 뭐 로보스타뿐만 아니라 이제 뭐 DST 로봇이라든지 SM 코어라든지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섹터로 좀 이제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시고 사실 앞서건 뒤서건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한 업체들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관심권에 한번 넣어보죠. 내일장 탑픽은 뭐 여지 없습니다. 로보스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내일장에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안신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가 장 초반 반등 조짐을 보이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36% 조정, 2,302선에 마감 지을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은 825선에 장 마감을 준비합니다. 호가 분위기였습니다.
7월 16일 마감 시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축된 투자 심리가 이번 주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기대감을 가져봄직하는 시장이었는데 이내 꺾였습니다. 코스피는 0.38% 하락세를 보이며 2,300선 겨우 사수했고요. 지수는 2,301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0.27% 조정을 받으며 825선을 마감해 주었습니다. 두 지수 모두 3거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제한적인 수급이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243억 원, 기관이 2천억 원대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요. 이 두 메이저 수급은 매도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개인 나홀로 사절을 외쳤습니다. 2,8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시장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했죠. 외국인이 400원대, 기관은 312억 원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개인 나홀로 사절을 외쳤습니다.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이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소식 들으셨죠? 관련해서 수혜주가 전망이 됐습니다. 무인 결제 시스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KCS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그 흐름 그대로 이어갔고요. 한국전자금융 3.2%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12,9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표정을 짓고 있는 관련주도 있었죠.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편의점주가 민감하게 움직였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충격은 그리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투자 심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GS 리테일 10%가량 낙폭을 키우면서 34,200원에 BGF는 5.44%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9,740원에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 돌아봤습니다.